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길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혜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이어서 안전도시국, 건설교통국, 자치행정국 순으로 심사한 후 전체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제가 오랜만에 뵙게 돼가지고 딱히 질의할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 이게 마지막 회기고 해서 인사차 한번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에는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른 사항들은 보건소 사항에서는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건강증진과 이제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그게 순감이 돼 가지고 그 부분하고 이제 감염병 이제 관리과에 국가 예방 접종 실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좀 증액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먼저 우리 건강증진과장님께 이게 지금 냉동난자 사용 그 보조 생식술 지원 그 부분에 지금 이게 좀 삭감이 됐는데 이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네. 좀 간략하게만 좀 설명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이 작년에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가 사업이 종료된 부분이고 종료됐더라도 우리 냉동 난자 해동비는 우리 난임 수술 지원비에서 지원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염병 관리과장님께서 지금 여기 증액된 게 이게 지금 보니까 시기 변경에 따라서 조금 한 1% 정도 증액이 됐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국가 예방 접종이 이제 12세 남아 HPV 예방 접종이 이제 그 금액하고요.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이렇게 얼굴 한번 뵙습니다. 아니요. 아유. 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김관 의원입니다. 그 오래간만에 뵌 분들 많네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 먼저 간단하게 한번 제가 궁금한 사항이나 또 이 예산에 올라온 것 위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안전관리과에 그 재난 예방 이런 시설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난 지금 예. 그 보니까는 한 이번 추경에도 한 21%가 증가했는데 어떤 시설들이 보강되고 어떤 것이 좋아지나요? 이게 일단 이번 추경에는 저희 그 구청 7층에 지진 가속기 계측기가 있습니다. 이게 내고 연한이 9년인데 이게 저희가 2014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이걸 업그레이드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추경에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하고 재난 예방 상황 관리하고 예방 시설 기기 운영들 있죠. 이게 두 개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네요. 예, 기기는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고. 뭐 과장님도 잘 아시죠. 재난 예방은 국민의 생명과 어떤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침수나 화재, 지진 뭐 이렇게 조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연수계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일단 모든 자연재난, 사회재난 모두 저희 7층에 재난전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하는 24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 지금 뭐 재난 뭐 어떤 재난이 발생이 되면 저희 상황실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갖고 각 간부나 저희 주민들한테 전파를 해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년동에도 화재 일어나는 인명피해 없이 잘 대응한 거로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뭐 요즘은 스마트 도시 구축이 대세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도심하고 송도하고 제가 늘 그전에도 시책 정책 자산도 좀 분리해서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골목이나 어딘 저지대 누수 지역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청소행정과의 청소행정과장님 오셨죠? 네. 그 요즘 그 재활용 배출 수거 체계 개선 자가용 분리수거대 운영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게 요즘 주민들의 민원들이 어떻게 많이 안 들어오나요? 네, 민원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 전에 옥년 1동인가 가서 민원이 상당히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그런 문제들은 없죠. 네, 없습니다. 요즘 그 석유 파동으로 이 수거대 비닐 공급은 뭐 원활해지나요? 네, 비닐은 미리 제작해 놓은 수량이 많아서요. 거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큰 문제 없다 이거죠.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환경보존과에 그 약수터 관리에서도 요즘 좀 한 4% 정도 증감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우리 약수터가 연수구는 몇 개나 있나요? 지금 현재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어디 여기 청량산하고 어디 있습니까? 청량산이 보통 많은 것 같은데. 예, 병풍마을 청학사 네, 뒤쪽에. 예, 그쪽으로 문학산 쪽에도 하나 두 군데 있고요. 그러면 거기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매월 1회씩 검사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까지 초과된 적은 한 번도 1회도 없습니다. 요즘 기후 환경도 많이 나빠지니까 수질 이라든지 뭐 탁도라든지 pH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항목에 금속은 뭐 PB나 카드뮴 이 정도 검출하나요? 약수터는 그런 중금속보다는 네. 저기 미생물 쪽 대장균이라는 대장균. 예, 네. 연명수이기 때문에 대장균 쪽에 좀 항목이 그러면 많고요. 총 대장균 수가 몇 마리 이하로 관리해야 돼요? 100 이하로 나오고 100 이하로 되고. 네. 뭐 분원성 대장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측정하죠. 예. 하여튼 약수터는 주민의 건강을 위한 거니까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인간의 생명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이 수질이 개선됐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 수면의 세균이라든지 이런 대장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수명이 옛날에 60에서 80으로 뭐 나중에 우리 후세들은 140살까지 이렇게 산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수질 관리, 탁도나 이런 것도 관리하죠. pH나 예, 이런 하고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미세먼지가 인천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좀 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성민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몇 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앞서 김국환 의원님께서 질의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폭염 예방 활동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5년에도 이게 추경으로 편성돼서 올라왔던 사업이 같은데 이번에도 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혹시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시에서 보조금을 본 예산에 맞춰서 내려보내지 않고 이 추경에 맞춰서 내려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불가피한 경우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살펴보니까 예산이 근데 작년보다 좀 많이 증액이 됐네요. 어떤 부분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수 냉장고를 10군데에 설치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23군데를 설치할 예정이라서 그래서 좀 많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올해 특별히 폭염이 좀 작년보다 이렇게 뭐 길어진다거나 심해진다거나 혹시 그런 거 있나요? 기상청 예보로는 작년 수준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폭염에 대해서 예비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정보통신과 하나만 좀 질의드릴까요? CCTV 그 환경개선공사하고 여기 예산에 보니까 폴에 대한 거, CCTV 폴에 대한 거가 있고 보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보험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대상하고 또 지원 범위라든지 이런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때 그거에 대한 배상보험이고요. 그 담보 항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배상 책임, 정보통신 보안 배상 책임, 뭐 미디어 배상 책임, 기타 이제 문서 분실까지 배상 책임이 있는데요. 보상 한도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됩니다. 그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요. 이거는 지금 이런 사고라고 하면 1년에 한 몇 건 정도 그런 보상 아직까지는 아니 저희가 이제 가입하려고 하는 거는 올해가 처음인데요. 타 구나 시 사례를 봐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초로 하는 그런 사례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아니 이제 보험은 타 구는 들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 요 배상보험을 들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1,400만 원 정도 규모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억 정도로 어쨌든 보장이 배상 가능하다. 한도가 15억까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쨌든 이번에 뭐 어느 정도 이게 뭐 나갈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좀 어렵겠지만 타구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봐가지고 우리도 잘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네네. 예, 1,400만 원 예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저 환경보존과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너구리 출연 관련해서 저희가 그 먹는 광견병 약을 배포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 있을 때는 저희가 예산이 따로 없어서 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자체 예산을 수립해 갖고요. 네. 보험하고 겨울에 2회 지금 저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봄철 약은 지금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번 달 안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너구리가 사실 그 아파트 안으로도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이게 개체수가 많아져가지고 그런 상황을 혹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포획 구조틀을 지금 작년에는 3개를 갖고 운영하다가 지금 15개를 확장했습니다. 너구리 포획을 하나요? 포획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구조를 해서 어떻게? 그 송도에 있는 그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가서 뭐 질병 치료 같은 거 제가 알기로 거기 이 동물이 문제가 없을 때는 받아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게 그 네네. 개선증 걸린 그쵸. 너구리들이 예, 예. 좀 있어갖고 저희가 그거를 좀 선제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저번 주에 2마리 감염된 2마리를 저희가 구조했고 이번 주에도 1마리 해서 지금
이번 그러면 달에는 개선충 걸린 너구리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포획을 해서 야생 구조센터에서 치료를 해준다는 네, 얘기인가요? 거의 인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완치를 해서 내보내는 네, 한 달 정도 치료를 하고 예, 방해한다고 그 시스템 한 달 정도 걸려요. 네. 근데 그게 다시 이렇게 또 하면 어차피 이게 또 그 지역에 또 이게 교차되는 게 있을 텐데. 근데 방생을 할 땐 또 저희 지역은 알고 보면 계양산 그런 쪽으로 뭐 한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병에 걸린 너구리들은 치료를 해야 그 주변 전파를 맞죠, 막기 맞죠. 위해서 예. 그 부분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대해서 구조 포획틀을 설치해서 그렇게 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런 거 관련한 조금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게 개체 수가 갑자기 너무 많아지고 얘네가 이제 그 경계심이 거의 없어져가지고 사람을 별로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사고도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가까운 그 센트럴파크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좀 늦은 시간에 갑자기 이게 출몰을 해서 예를 들면 운동하시는 분들 안전사고도 굉장히 유의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이제 점점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서 제가 저희 아파트에서 한 2번 정도 목격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는 개체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더 문제시 되기 전에 조금 뭐 시랑 협조를 하시든가 뭔가 구조적으로 좀 현황 파악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을 좀 확보해 갖고 뭐 홍보라든가 그런 걸 좀 강화할 예정이고요. 또 시나 환경부 쪽에서도 좀 많은 어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할 예정이라면 올해는 계획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 지금 예산을 추경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더 주민들한테 어떤 불안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와 귀엽다 하고 다가서서 생기는 문제들, 이게 의외로 얘네가 이제 그 회피 도망가지 않고 이게 멈춰서 사람을 응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경계심이 없다 보니까 외관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귀엽거든요. 그러면 혹시 다가서는 이제 그 상황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혹은 자전거나 이런 거에 갑자기 출몰을 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다분해서 약간의 안전 뭐 이렇게 홍보하는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아파트 쪽도 그렇고 좀 시기적으로 한번 좀 계획성 있게 해주셨으면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관 의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저희 또 마지막 또 이렇게 상임위 또 의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 과장님, 네. 이번에 과장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되셨죠? 지금 한 5개월 됐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동안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쭉 근무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이번에 그 추경을 보니까 본예산 대비 한 100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네요. 네. 그렇죠? 한 56%가 증감해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상당히 물론 공원 녹지는 크니까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번에 보니까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활용해서 그 노후된 용담공원을 이렇게 정비 사업한다는데 어떻게 정비 사업합니까 이게? 우선은 노후된 바닥을 교체하고요. 그 연못에 데크를 설치를 해서 그 연못을 좀 건너다닐 수 있게 그렇게 그 연못, 꾸미려고. 네. 그 옛날에는 냄새가 많이 났는데 그거는 많이 잡혔잖아요. 예, 냄새는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 중간으로 데크를 놔가지고 그 건너다닐 수 있도록 한다 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안전에는 문제 없어요? 예, 안전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도록. 네네. 또 그 수질 냄새 나면 직접적으로 또 쏘이면은 냄새 난다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요즘에는 냄새 난다는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제 밖으로 뺀그 걷기 같은 거 조깅 같은 거 하니까는 직접적으로 안 나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 전에 그 쓰러지 같은 것도 많이 걷어내고 하여튼 뭐 조치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꾸준한 노력하니까는 냄새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요즘도 그 분수 돌리는 거죠, 분수 같은데. 네, 분수도 가동합니다. 그리고 그 도심 속의 용담공원이 주택 근교에 있지 않습니까? 네. 주민들은 그거를 요구해. 그 주민들은 자영업하고 하면 잠깐 쉴 때 점심 먹고 시간 날 때 또 브레이크 타임이 있을 때 이렇게 걸으려는데 그 걷기를 좀 운동장 가토로 해달라. 그 예산 그 전에도 제가 자치도시에 있을 때도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면은 가능하는데 그러면 걷기를 뭐 봉제산도 좋고 산중도도 좋지만은 주민들 가까운 데다 해줘야 주민들이 늘 쓰는 거예요. 시간 내서 가서 걷기 걷고 뭐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정비할 때 이렇게 해서 그 나무를 비워내지 않고 나무 사이로 걷기 충분히 가능해요. 그 아침에 하고 저녁 때 또 오후 3시 반 정도 되면은 그 경로당에 나와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걸어요.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요즘 저 텃밭 송도 텃밭 같은 데도 관리를 하시잖아요. 지금 송도 텃밭은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했어요? 네네. 그러면 석산 ҭ밭도 아니 거기는 그- 운영합니다. 거기 거기는 군데 운영하잖아요. 운영합니다. 네네. 거기는 이제 시에 반납할 때가 됐는데 반납 안 하나요? 거기가 그 인천 도시공사 땅인데 예. 지금 반납할 계획은 없고 저희가 계속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계속 네. 그 연수는 4년 3년인가 뭐 이렇게 해서 받아왔잖아요. 네네. 3년씩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연장하고 있죠. 네네. 그걸 제가 시의원 때 공약을 해가지고 받아온 거예요. 그 13억 받아가지고 그때 쓰레기 같은 거 엄청 많았잖아요. 그거 치워내고 있는데 좀 개선 좀 많이 해서 그쪽도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전보다는 훨씬 깨끗해졌잖아요. 네. 그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텃밭이라든지 걷는 거라든지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공농축과에서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제 민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이 도로 옆에 보면 공원 소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상가하는 사람은 간판도 거린다고 그다음에 그 창문도 친다고 해서 자기들이 자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전에 보니까 거기 저 나무 거기 쌓여 있더라고. 그런데 어제 가 보니까 또 치웠더라고 이게. 그런데 네네. 영민원이 돼가지고 서로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런 게 건들면 안 된다. 그 과에다 얘기해가지고 저 개인이 자르거라든지 뭐 캐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럼 민원이 발생해서 고발이 된다는데 그런 문제도 민원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요즘 주민들이 이 석유 파동으로 남동공단이 운영이 안 되니까 이 점심밥이라든지 저녁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장사가 안 되니까 짜증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이렇게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희가 뭐 녹지 부분 훼손된 부분은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거는 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조치보다는 민간인들이 몰라서 하는 거니까 저 지도 방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를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죠. 그러면 지금도 이 그 나무 저 어제도 보니까는 그쪽에 치고 있더라고 나무들을. 그런데 나무들이 하면은 막 비 올 때나 뭐 창문 막 때려요 이게. 그러면 새벽에 잠도 깨고 막 해서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단속하고 뭐 벌을 주고 뭐 과태료 문다는 것보다는 지도를 하세요. 이렇게 지도를.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알고 그런 게 잘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는 지저분하니까 잘라내고 또 해놓고 하는데 왜 이거 안 쳐주냐고 또 민원 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그 청소하신 분들이 잘라놨는 말이다고 이렇게 해서 또 얘기하면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지도하는 방법 좀 해주세요. 네. 그거는 이제 나무를 이제 그 아예 잘라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도하는 방법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실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아예 나무를 파손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보상 조치 하든지 뭐 해야지요. 그런데 그 나무 가지가 막 지저분해하고 쳐낸 거라든지 죽는 나무들 보기 싫으니까 한다. 이 여기서 저 우리 그 뭐냐 후문에서 나가면은 이쪽은 참 잘 돼 있어요. 그 그쪽은 또 청학동 그 뭐냐 나래병원부터 해서 쭉 그 보건소 가는 쪽들은 나무들이 지저분하니까 비교가 되니까 이쪽은 그 전에 우리 국장님 계실 때도 그 많이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또 이 소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자고 해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우리 쪽은 안 해주냐 하고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차량 민원과의 그 민원과장님 오셨죠? 예. 제가 민원 받는 중에 요즘 보통 정식 시간에 10시, 11시 반에서 2시까지는 도로 세워도 상관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쪽에 그러면 나래병원에서 그쪽으로 보건소 쪽으로 보면은 그 정심대가 한 11시부터 보면 노란 버스들, 통학 버스들이 한 10대에서 한 15대 쫙 세워져요. 그럼 상인들이 뭐가 불만이냐면은 그날에도 원도심에 주차장도 부족하고 교통량도 부족한데 이 차들이 계속 있으니까는 차 가지고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차 댈 데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민원을 많이 저 상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버스 그 뭐냐 기사님들을 만났어요. 만나 보니까 왜 여기다 했냐니까 자기들도 점심 먹으러 온다 이거죠.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오냐. 그러니까 다른데 그 차가 없으면 그 승용차들을 한 두세 대 세우는데 그 차들이 쭉 있어요. 그럼 내가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는데 그게 계속 하는데 요즘은 또 한두 대밖에 없더라고요. 어제 내가 또 가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 지도하셔가지고 서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민 의원입니다. 여기 우리 건설교통국은 전 민원이 많은 부서라서 평상시에 이제 상임위와 상관없이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결위에서 이렇게 국장님들과 또 부서장님들 만나 뵙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의정 활동하면서 그동안 많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 뭐 관련해서는 크게 뭐 질의드릴 건 없는데 먼저 건설과의 그 선악 지하차도 배수 펌프 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저도 제 지역이라서 민원을 참 많이 받고 해마다 이제 비가 오면 걱정되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펌프가 이제 아예 그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인가요? 이제 선악 지하차도가 이제 기존에 5대가 이제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 경과라든지 기능상에 좀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30kW짜리 한 대, 70kW짜리 한 대 이렇게 2대 교체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하였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반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가에서 또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사방산업 관련해서 통계목 변경된 거 있는데 네. 그 시설비로 편성했던 걸 시설 부대비로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그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설비가 01하고 이제 시설비 이제 8 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금 시설비가 이제 1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타가 나서 이 네. 부분이 이제 01이면 시설비 그리고 밑에 시설비여야 되는데 시설비 시설부대비라서 이제 밑으로 지금 오타 난 부분을 좀 수정한 부분입니다. 100만 원을. 그러니까 실제로 변경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네네. 이상에 대한 걸 정정하셨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기상 정정입니다. 뭐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교통국 항상 민원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그 차량 행정과인 것 같아요. 연수 공영버스 교통행정과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이게 부서 이름도 헷갈리네요. 그 공영버스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거 제가 보고 있는데 혹시 현황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공영버스 지금 6대로 여섯 3개 대. 노선을 운영 중인데요. 네네. 6809 제일 부족함이 느껴졌던 6809가 4대가 들어가서 일 평균 한 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2노선 5709 노선이 2대 투입되는데 거기가 한 100명 정도. 이게 혹시 출퇴근 시간에 저희가 가장 필요한 시간에 네네. 좀 배차가 좁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네. 출퇴근 배차- 시간에는 그래도 예. 그 원래는 그 기사분들이 좀 쉬는 시간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시간을 출퇴근이 좀 지나서 좀 쉬고 좀 식사도 좀 그 시간이 좀 지나서 하게끔 해서 출퇴근 시간에는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몇 시에 시작해서 막차가 몇 시까지 있죠? 6시 반에 시작해서 9시 반에 끝납니다. 6시 반이에요? 네네. 6시 반이면 출퇴근 시간이 애매하진 않습니까? 물론 저희 기사님의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네. 저희가 지금 6809에서 네. 그 지하철로 이동하시거나 엠버 뭐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에 이용하기가 시간대가 어중간하다는 이런 민원은 혹시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네. 서울로 가시려면 그- 그 시간이 애매할 것 같은데. 그 한 뭐 6시라든가 5시 네. 반 이렇게 출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외에 뭐 이제 저희가 한 몇 개월을 운영을 했죠? 3월 3일부터 한 달 정도 한 달.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달 운영하면서 그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네. 그런 문제라든가 뭔가 이렇게 조금 조율해야 될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파악된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파악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1노선에 네. 지금 종점이 센트럴파크역이고 기점이 인천대 입구역입니다. 아, 네네. 근데 그것이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종점이 센팡역이라서 센트럴파크역에서 그러니까 인천대 입구역까지 가서 이제 그러네요. 환승을 하시고 싶은데 네. 센팡역에서 다 종점이라서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민원 제기가 좀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4월 15일 다음 주 수요일 4월 첫 차부터 15일. 첫 차부터 그 부분을 변경 운영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그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기민하게 대처를 해주시면 주민들이 훨씬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민원들은 그 보통은 그 전체적인 노선에 대한 만족도는 좀 있는 편인데 네. 자기네 아파트 쪽으로 좀 더 와줬으면 하는 그러겠죠. 민원들이 대부분이어서 네네네. 저희가 좀 더 운영을 더 많이 해본 다음에 한 3, 4개월 정도 운영을 더 해보고 그때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들을 파악한 이후에 노선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변경할 예정입니다. 노선조정위원회는 저희 공영버스니까 연수구 안에서 운영되는 네, 거다, 그죠? 이번 회기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빨리빨리 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낮에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운전하면서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송도 지역 특성상 자가용 운행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이게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생각보다는 많이 비어서 다니는 걸 보긴 했어요. 네네. 그런 부분 뭐 불가피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노선이나 그런 게 간혹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못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낮에는 저희 예. 공영버스뿐만이 아니라 시내버스 전체가 맞아요. 한두 명 태우고 근데 이제 네. 그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게 공영버스고 네. 그런 부분 그걸 실사용하실 분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런 노선에 대한 어떤 파악이 혹은 조금 노선이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고 느껴서 그러실 수도 있을 거라 좀 추측이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원님이 컨택할 수 있는 네, 그런 저희 노선 예. 1, 2, 3 노선을 아시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저희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노선은 알고 건 있죠. 예. 1번 노선에 4대가 투입됐다가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출퇴근 시간 이후에 10시부터 2시 40분 정도까지는 3노선을 운영합니다. 그 2대를 빼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말씀하신 우려를 조금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민원을 이렇게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다른 민원하고 다 똑같습니다. 전화를 하시든 뭐 뭐 국민신문고에 넣으시건 전용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채팅방이 있다거나 전용 어떤 핫라인이 있지는 없습니다. 않나요?
이게 이제 버스를 이건 다른 민원하고 틀리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이 타고 있는 버스 안에 어떤 안내가 예를 들면 불편함을 이렇게 뭐 알려주셔라. 너무 많은 것들이 올 수도 있지만 가장 필요한 얘기가 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버스를 공영버스를 잘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내버스도 그렇고 공영버스도 그렇고 그 민원 신고 사항이 다 안내가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그 버스 정류장에 열선 의자가 운영되고 있나요? 온열 의자가 저희 연수구 전체에 예. 많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있긴 해요. 네. 아, 몇 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19개 정도 그중에 4개가 송도에 있습니다. 아, 이게 제가 이번에 한번 그거를 사용을 해보게 됐는데 네. 지금 같은 날씨에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그때 제 기억에 뭐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그 외적인 요즘 또 많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정말 왜냐하면 연수구 송도 같은 이런 바람이 세고 아주 추운 곳에서는 아주 유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시다면 좀 적극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마지막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네. 저희가 일단은 비용 문제도 먼저도 네네네. 말씀하셔서 네. 비용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바람을 막아주는 정류장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용적으로 그런 부분을 먼저 해소를 하고 네. 그 이후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네, 뜻인가요? 맞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이 사실은 시설적인 격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게 빨리 이렇게 좀 그래도 평준화 수준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관 의원입니다. 국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어디 감기 걸리셨어요? 환절기라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들도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총무과 한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는 이번 추경 예산이 한 19억 8천만 원 정도 한 2.1% 정도가 증액이 돼 있네요. 예. 그렇죠? 네. 이게 보니까는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뭐 전담 공무원 인건비인데 이거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런 비용. 지금 그 통합 돌봄 지원 사업 정부 시책에 따라서요. 그 저희가 뭐 작년에 조례도 반영했고 인력도 저희가 그 조직에 반영했습니다. 근데 그 인력이 한 20명 정도 그 관련 인력이 한 20명 정도 늘어나는데 하반기 공채자로 이제 채용이 되면은 그 보조금식으로 지금 내려온 겁니다. 인건비가. 아, 인건비. 그렇게 예. 이게 올해 그 3월 말쯤에 이렇게 시행된 거죠? 네, 네. 네. 그 이게 조례가 돼 가지고요. 네, 예. 그러면 인건비 비용으로 이렇게 이 비용이 다 들어간다. 네, 네, 네. 보면 각 되겠네요. 구군으로 다 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요양 의료 요양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시행을 돌봄을 해줍니까 공무원들이? 예, 예. 그 공무원들이 예. 인원을 하려면 의료나 그 의료 요양 돌봄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줍니까? 업무 정확하게 프로세스가 실무적인 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예, 모르겠습니다. 그 보건소나 저 총무과에서는 복지 관련 업무 그쪽에서 예. 하기 때문에 예, 예. 뭐 제가 방문도 있을 거고 뭐, 예, 예. 뭐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계시죠? 거기도 뭐 본 예산 대비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한 4.8%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보니까는 송도 문화마루 운영을 해서 위탁 비용이 좀 늘어났네요. 이거 8월 달 개관할 예정입니까? 8월 개관으로 지금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그 업무를 진행합니까? 여기서? 아시다시피 거기에 공연장이 있고 이제 네. 음악 도서관이 있고요. 이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음악 도서관하고 비슷하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의정부인가 어디 음악 도서관 저희가 벤치마킹 했어요? 다녀왔고요. 네.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쪽보다 저희가 더 이제 시설적인 면에서 더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는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그 청음실을 이제 만드는데 그 청음실 공간이 음악 도서관보다 이제 면적이 훨씬 크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해가지고 그 심혈을 의견을 기울여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요?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나 이런 데보다 훨씬 뛰어나겠네요. 그렇게 보면 근데 되겠네요. 이제 면적면에서 음악도서 그 의정부에 있는 도서관은 규모가 조금 더 크고요. 저희가 거기보다는 규모는 이제 좀 약간 작지만 이제 그 청음실이라는 공간이 좀 약간 송도에 그런 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도에 했으니까 국제 도시에 맞게끔 네. 뭐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한 60평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좋아할 거라고 그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준공해가지고 8월달부터 개관을 할 예정이라고 그죠? 네, 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성민 의원입니다. 네, 민규룡 과장님, 부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뭐 크게 질의드릴 건 없고 체육청소년과 연수행복체육센터 일용요비 수강료 관련해서 지금 수익금 편성하신 게 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그 프로그램별로 이제 그 수요를 대략적으로 지금 예측하고 계신 게 있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운영 전이기 때문에 그 송도 체육센터하고 옹암 체육센터를 기본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송도 체육센터가 1년에 한 12억 정도, 그다음에 옹암이 한 6억 7천만 원 정도 돼서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5억으로 지금 추산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요. 이거 관련해서 주민들이 좀 문의가 많이 주시고 계신데 지금 계획대로라 그러면 5월 한 달 동안은 그 무상으로 임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맞나요? 5월부터 그 시범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래도 빨라야 6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4월 23일 날 그 준공식이 되면 이제 담수를 한 다음에 물이 새는 데가 없나, 그다음에 시설적으로 뭐 하자가 없나 좀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월에 바로 시범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그러면 시범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네네,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주민들께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예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조만간 준공을 할 거고 그리고 한 달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정식으로 운영된다고 제가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한테 그 준공이 되면 이런 부분들 좀 안내를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자치행정부 민원 때문에 여러 차례 또 이렇게 시달리신 부사장님도 계실 것 같은데 그동안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김관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 의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체육청소년 과장님한테요. 네. 그 요즘 이제 장애인 생활체육에서 이동 차량 그 구입한다고 2,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뭐 국비 12 뭐 매칭해서 한 겁니까? 차량 한 대 2,500만 원이면 부족할 텐데. 그 국비 공모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그 선정이 돼서 그 장애인 체육회로 수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천만 원을 지금 받았고요. 이번에 구비 매칭으로 2,500만 원을 세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우리 구만 받아온 겁니까 이게? 네, 이번에는 저희 구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비 한 2천만 원 정도 받고 2,500만 원. 2,500 받고 2,500 5천만 원 주고 한 네. 대를 그 장애인들 그러면 실어날 그런 차량으로 되겠네요. 장애인 실어나르는 차량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거기에 이제 장애인 생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그 생활 지도를 하기 위해서 다닐 때 그때 다닐 때 그때 사용하는 그 장애인들을 이동하는 차량이 아니고 예, 그 차량은 아닙니다. 네. 명칭만 그러면 사업명만 장애인 생활체육 이동 차량으로 이렇게 돼 있구만. 서비스 이동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좋은 일 하셨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문화관광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 듣다가 청음실에 대해서 그게 이제 어떤 자료를 저희가 배치를 해서 듣게 되는 그런 실인가요? 아니면 단순 음악을 듣는 그런 공간인가요? 들어가서 이제 음악을 듣는데 이제 일반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오디오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 저희가 좀 가정집이나 이런 데서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양이 좋은 하이파이 일단은 시설적인 시설이 장비를 잘 해둔다는 네, 말씀이신 들어가서 거고. 거기에 이제 앉아서 저희가 음악을 혹시 감상하는 소리 겁니다. 자료실 이런 것도 운영을 하게 되나요? 자료실이요? 그러니까 청음이라고 네. 하는 건 네. 저희가 거기에서 뭔가를 셀렉을 해서 듣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뭐 아주 희귀한 음반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주 클래식 어떤 그런 큐레이션이 있다든가 네. 아니면 어떤 뭐 지역의 소리의 자료가 있다든가 듣는 뭔가 재료가 있어야 저희가 듣는 거잖아요. 저희 걸 들고 가서 듣는 시스템은 아닐 네, 것이고 네, 네. 그 컨셉이 너무 좋은데 그 안에 어떤 자료들을 배치를 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런 전문 음악인을 저희가 직원으로 그러니까 전문 음악인에게 전문 음악인. 네, 그러니까 표현이 이제 전문 음악인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저희가 이번에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은 이제 다양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주제를 운영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제 청음실이라고 하셔서 보통 이제 그 공간에 가서 어떤 예를 들면 음악 도서관이 있으면 저희가 아까 벤치마킹한 그런 곳에 가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니면 뭔가 저희 도서관만의 어떤 컨셉이 있는 그런 음악 도서관의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어떤 컨셉으로 준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거기에 맞게 우리가 청음실을 준비를 했다는 건 저희가 정말 이 도서관에 가서 송도에 있는 이런 복합문화공간의 청음실에 가면 이런 자료들이 있어. 그래서 그걸 들을 수 있어. 혹은 어떤 이렇게 구비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뭔가 그 요구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 시설에 맞게 단순하게 장비가 좋은 게 아니라 들을 거리가 있어야 될 네. 건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여쭤보는 베토벤 거예요. 영종도에 있는 베토벤 하우스처럼 베토벤 하우스. 네, 예, 베토벤 하우스처럼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음악이 나오는데 그 음악은 이제 뭐 주로 이제 클래식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면은 어떠한 매일매일의 주제와 시간별대의 어떤 주제나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음악이 나오면 거기 앉아서 음악을 편안하게 듣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듣고 싶은 음악은 저희가 이제 2층이나 3층에서 저희가 구비해 놓은 뭐 CD나 그런 뭐 갑자기 생각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뭐 그런 걸로 해서 LP나 이런 자료도 있고 LP나 이런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들으시면 되는 거고 청음실이라는 공간은 내가 어떤 음악을 듣고 싶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미 틀어져 있는 음악을 저희가 틀어져 있는 듣는다는 음악을 얘기예요? 듣는 겁니다. 그 음악을 운영하는 직원을 또 저희가 채용을 하는 거고 뭐 DJ처럼 운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DJ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따라서 어떠한 시간대에는 뭐 음악을 설명을 하고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들어가서 음악이 나오고 있으면 편안하게 앉아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60평 정도 된다고 하지 네, 않으세요? 네. 그 공간을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은 뭐 내가 어떠한 무슨 LP를 틀어놓고 듣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미 그 공간에 들어가면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또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음악이 나오고 있으면 편안한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음악을 감상하는 공간입니다. 음악을 듣기에 최적의 공간을 네, 만들어 최적의 주시겠다.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사실 도서관의 컨셉도 제가 완전하게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방향이 서 있습니까? 음악 도서관, 음악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음악의 다양한 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송도에 이번에 마련되는 거기 복합문화공간에 그 음악 도서관에는 어떤 자료들이 배치되나요? 이제 주로 어린이나 이제 청소년의 그런 그 자료가 많이 들어갈 거고요. 성인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도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이게 역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개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개수 조정을 마칠 때까지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해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대 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대 의견. 옥년 일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80억 5,700만 원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지난 3월 25일자로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은 바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은 재정투자 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시 미리 투자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투자 심사 결과가 재검토인 경우 예산 편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예산 편성은 절차적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한다. 다만 공공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주민 불편 해소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되 집행부에 다음 사항의 이행을 요구한다. 첫째, 집행부는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해당 예산 전액의 집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둘째, 투자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의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셋째,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집행부는 지체 없이 해당 예산을 감액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 부대 의견 내용입니다.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추경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9대 의회 마지막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9대 임기 내내 아쉬운 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의회가 먼저 나서서 확인하고 지적하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채택한 부대 의견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는 의회를 절차적 관문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의 파트너로 여겨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자료 요청과 질문에 성실히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민을 위해 함께 헌신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연수구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